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성민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블랙록의 XRP ETF 가능성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블랙록은 XRP ETF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작년에 리플이 진행했던 스웰 행사에 블랙록 이번이 공식 연사로 참석을 했던 거 전부 기억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작년 행사에 참여했던 그 인물은요,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전략을 총괄하는 임원 맥스웰 스테인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단순히 직원이 아니라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사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런 인물이 리플 행사에 공식 연사로 참석을 했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그때 시장에서는 이미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블랙록과 리플 사이에 사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면 지금까지 블랙록의 공식 입장과 실제 행동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얼마 전 ETF 스토어의 네이트 제라시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블랙록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는데 XRP ETF를 출시할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블랙록 경영진 역시 현재 고객의 관심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이 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발언들이 연막 작전일 가능성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면 진짜 중요한 건 언론 인터뷰가 아니라 실제 행동, 움직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블랙록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시면 이미 몇 년 전부터 XRP ETF를 위한 빌드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함께 보셔야 될 기관이 바로 SEC예요. 바로 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현물 ETF 승인 권한은 이 SEC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작년 3월 달에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렛 기자가 SEC와 리플의 소송이 최종 합의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보도를 가장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자는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SEC 관련 정보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자 중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오기 불과 며칠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2025년 3월달, 작년 3월달이죠. 프랭클린 템플턴이 XRP ETF 신청서를 SEC에 제출을 한 겁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요, 운용자산 규모가 1조 달러 이상인 글로벌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요. 프랭클린 템플턴은 이미 블랙록과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파트너 관계입니다. 특히 두 회사는 실물자산 토큰화, RWA 사업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일본 최대 금융그룹인 SBI 홀딩스죠. 이 SBI 홀딩스가 리플의 최대 주주 중 하나입니다. 이 SBI는요, 리플랩스 지분의 약 8%를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SBI는 최근 프랭클린 템플턴과 자산관리 합작회사를 설립을 해요. 이 합작회사의 지분 구조 보시면 SBI가 51%를 보유한 최대 주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의사결정권은 이 SBI에게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합작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 바로 암호화폐 ETF 그리고 실물자산 토큰화 RWA, 디지털 자산 운용,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구조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리플, SBI, 그리고 SBI는 프랭클린 템플턴,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은 블랙록, 이 세 회사가 모두 실물자산 토큰화 RWA 시장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플은 이미 이런 RWA 시장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홍콩에서 부동산 토큰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미국 국채 토큰화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즉 리플은 단순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아니라 월가 금융 시스템과 연결이 되는 인프라 프로젝트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블랙록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블랙록은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운용하는 자산 규모만 1경 5,500조 원 이상입니다. 만약 블랙록이 XRP ETF를 출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그 자금 중에 일부만 유입이 되더라도요, XRP 시장에서는 엄청난 영향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블랙록이 이더리움 ETF 출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최근 단 이틀 사이에 약 1조 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매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XRP ETF가 출시가 됐을 때 블랙록이 XRP를 매집할 가능성 역시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블랙록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최근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 크립토 트레저리 전략, 즉 암호화폐를 기업 자산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전략을 발표한 기업 중 일부는 주가가 20배 이상 폭등을 하기도 했고요. 만약 블랙록이 XRP ETF를 직접 출시하고 XRP 매집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기업들도 주가 상승 전략으로 XRP를 재무자산으로 매입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같은 크립토 시장에서 중요한 건 언론 기사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 SEC, 그리고 리플, 블랙록, SBI, 프랭클린 템플턴, 이 모든 연결 관계를 보시면 지금 XRP 시장 뒤에는 굉장히 큰 그림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블랙록의 공식 발언보다 블랙록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움직임을 주목해야 될 때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정말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서 상당히 큰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정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더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디지털 자산 시장은요, 이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비트코인만 오르기만 한다면 알트코인들이 전부 따라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무 코인이나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어떤 흐름 위에 올라탄 코인이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해진 크립토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의 중심에 있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브릭스의 결제 시스템 재편,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정 코인입니다. 자, 이번 내용의 핵심은 굉장히 명확해요. 물론 리플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코인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될 코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요, 브릭스가 밀고 있는 결제 코인, 그리고 이 코인이 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추천 종목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제금융 시스템의 중심에는요, 오랫동안 스위프트가 있었습니다. 자, 이 스위프트는요, 전 세계 은행과 금융기관이 국제 송금 정보를 주고받는 가장 핵심적인 네트워크였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전 세계 돈의 이동 통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 시스템은 결국 미국과 유럽 중심 금융 질서 안에서 움직여 왔다라는 점이에요. 즉, 국제 결제의 기준이 달러 중심이고요. 이 시스템에서 밀려나는 국가는 수출입, 무역, 금융 전반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이런 국가들은 오랫동안 같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왜 국제 결제를 할 때 계속 미국 중심 시스템에 의존을 해야 되지? 이 질문에서 출발한 게 바로 브릭스의 탈달러 흐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거, 바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실제 결제 구조를 만드는 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SPFS, 중국은 CIPS, 인도는 자체 결제망을 키워왔었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들은 각자 자기 나라 중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즉, 진짜로 브릭스 단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공통 결제축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한 가지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브릭스가 정말 달러 패권에 맞설 생각이라면 결국 필요한 건 하나다. 브릭스 전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코인, 혹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공동 결제 자산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떠올렸을 겁니다. 왜냐면 리플은 실시간 송금, 낮은 수수료, 그리고 중개은행 제거라는 구조를 통해서 기존 국제 송금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리플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바로 리플은 미국 기업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브릭스 입장에서는요, 미국 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 판을 짜고 있는 건데, 미국이 만든 결제 인프라를 그대로 쓴다? 이건 구조적으로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더 중요한 쪽을 보고 있습니다. 브릭스가 리플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리플이 보여준 구조의 장점은 가져가되, 정치적 통제권과 실질적 주도권은 브릭스 쪽이 쥐는 새로운 코인을 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추천 종목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코인을 왜 봐야 되느냐? 그 이유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뭐 테마가 좋아 보여서도 아니고요. 누가 입으로 좋다고 해서도 아닙니다. 실제 시장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인의 가장 무서운 부분은 브릭스와 관련된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가격 반응이 유독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 코인은 시장에서 매우 강한 상승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상장이 되자마자 1200%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구간의 일정 날에 브릭스 정상회담이 2024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렸었습니다. 이 브릭스 정상회담 이슈와 맞물리면서 1200%라는 엄청난 상승을 기록을 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025년 브릭스 정상회담 때도 1100% 이상의 이런 급등 흐름이 나왔었어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한 번 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브릭스라는 큰 행사, 그리고 브릭스 결제 이슈, 탈달러 흐름과 맞물릴 때마다 이 코인이 유독 강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점이죠. 이건 그냥 우연의 영역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시장은 늘 힌트를 먼저 줘요. 대중이 나중에 알아차릴 뿐이지 큰 자금은 항상 먼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인은 브릭스 관련 일정과 이벤트 속에서 그 반응들을 이미 차트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이 종목을 단순 알트코인이 아니라 구조적 추천 종목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세력주도 아니고 일반 민코인도 아니고 단순한 거래소 테마도 아닌데 브릭스 행사 흐름과 연결될 때마다 수백 퍼센트가 아니라 1000% 이상의 반복적인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건 시장이 이 코인을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즉, 이 코인은 그냥 오를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니라 브릭스 결제 질서 재편과 연결된 상징 자산으로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한번 시장의 주목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면요, 움직임이 상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투자자들의 상상 범위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리플은 여전히 많이 알려져 있고 인지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인지도와 수익률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제 시장은 유명한 코인보다 앞으로 실제로 어떤 축이 될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비트코인은요, 디지털 금이라는 펀더멘탈이 있고요.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인프라라는 펀더멘탈이 있어요. 그리고 리플은 송금 네트워크의 대표주자로서 이미 상당히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주자로서 브릭스가 진짜로 독재 결제 질서를 만들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자산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 결제 질서 안에서 직접적인 의미를 갖는 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코인은 바로 그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냈던 종목이에요. 브릭스 행사가 열릴 때마다 1200%, 1100% 같은 이런 급등 흐름을 만들었다라는 건 단순한 투기 반응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이 코인을 브릭스 결제 이슈의 핵심 후보군으로 보고 있다라는 강력한 정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과거에 한번 올랐다라는 게 핵심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 올랐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같은 트리거가 작동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브릭스는 지금도 달러 의존도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고요. 독자적인 결제망 구축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브릭스 회담, 결제 플랫폼 이슈, 탈달러 관련 뉴스, 무역 결제 확대 논의가 나올 때마다 이 테마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즉, 이 종목은 그냥 차트가 좋아 보이는 그런 매매용 종목이 아니라 향후 브릭스 이벤트와 연결이 됐을 때 다시 한번 강한 재평가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종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코인을 볼 때 절대 일반 잡코인처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브릭스 탈달러 그리고 국제결제 재편이라는 아주 큰 흐름 위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신다면 과거 브릭스 행사 때마다 나왔던 1200%, 1100%의 상승은 그냥 과거 기록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이 종목을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흔적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남들은 이름도 생소하다고 넘길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진짜 큰 종목은 원래 대중이 확신하기 전에 먼저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벤트와 서사와 뉴스가 붙고요. 사람들이 뒤늦게 몰려든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코인의 거래량과 상승률이 지금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래량과 상승률이 지금 현재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의 지갑을 보시면, 자, 종목들을 보시면 지금 현재 XRP가 없습니다. 이 XRP의 물량을 전부 다 매도하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코인의 물량들을 늘리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세계는 달러 중심 결제 질서에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릭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자적인 결제 구조를 원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공동 결제 자산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리플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 사례지만요. 브릭스가 진짜 원하는 건 미국 시스템의 대체이지 미국 시스템의 재사용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지금 현재 브릭스가 실질적으로 밀고 있는 이 결제 코인 혹은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점점 더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종목이 그러한 흐름 속에서 브릭스 행사 때마다 1200% 그리고 1100%라는 아주 강력한 상승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가볍게 볼 수 있는 기록이 절대로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이 단순 추천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의 결제 질서 변화 속에서 리플과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가장 강하게 주목하셔야 될 그런 코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크립토 시장은 항상 힌트를 먼저 줬어요. 문제는 그 힌트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움직임 뒤에야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미 많이 오른 그런 유명 코인을 쫓아가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흐름이 진짜 시장의 중심이 될지를 읽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브릭스 결제 코인 테마, 그 중에서도 브릭스 행사 때마다 이런 폭발적인 상승 반응을 보여준 이 종목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자, 구조가 있는 코인 그리고 이벤트가 가격으로 검증된 코인이 앞으로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 후보 중 하나가 바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 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2026년 브릭스 정상회담도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인 2026년 그 어떤 코인보다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언제 오를지도 모르는 그런 코인 기다리시면서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코인으로 손실금 조금이라도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유튜브 정책상 구체적인 종목 이름을 영상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 영상 삭제 위험이 있어서 제가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구독자님께만 드려요.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브릭스 단체에서 지금 현재 밀고 있는, 그리고 브릭스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1200%, 1100% 이상의 이런 상승률을 보이는 그 코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하게 이곳에다가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정성껏 이 구글 폼 전부 다 확인을 한 뒤에 제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구독자인지 확인을 하고 무료로 전부 다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2026년 올 한 해는 제가 드리는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받아보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인생 역전 반드시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